안녕하세요, 준수의 자수성가입니다. 저번 업로드 영상의 녹화일이 9월 1일이던가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았는데 나스닥이 12,0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까지 떨어지는 바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10%에 가까운 폭락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3월 이후로 맛보는 오랜만에 폭포수인데 우선 현재 나스닥은 주말이 껴있어서 1800대에서 반등하면서 11,300선에서 멈춰 있고요. 보시다시피 자비 없이 흘러내리는 모습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주말 넘어서 9월 7일 월요일 오늘 녹화하고 있는 오늘 공휴일이에요. 이날이 노동절인 관계로 미국 장은 휴장입니다. 최근 나스닥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과열되어 간다는 점은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일반인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굉장히 환희에 빠져 있었어요. 악착같이 월급을 모아서 1,000만원이 넘어가는 돈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1%만 올라가줘도 10만원이 오르고 10%만 올라주면 100만원이 오르는데 개인적으로 돈 벌기 어렵지 않구나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어요. 물론 이게 돈을 벌기 어렵지 않다라는 말이 돈을 벌기 쉽다 그런 말과는 동일한 의미는 아니에요. 저는 오르는 주가를 보면서 제가 앞으로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 경제적 자유를 거머쥘 수 있다고 믿기 시작했던 것이지 그 돈 벌기를 우습게 본 건 아니에요. 그저 어제보다 오늘이 자산이 더 늘어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계좌를 보면서 아니 아무리 힘들어도 계좌를 보면 힘이 나요. 점점 환희에 빠져 있었던 거죠. 평소에 비관적인 편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낙관적인 미래를 그리고 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때 마이너스 10%의 폭락을 보게 되죠. 오랜만이에요. 뭐 일주일도 안 되는 사이에 150만원 정도가 증발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제일 최고점이 이제 1630만원까지 찍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받은 월급들 8개월치 월급을 다 합치면 대략적인 수치로 정확한 건 아니고요. 1800만원 정도가 되는데 1800만원 정도에서 1630만원 정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는 굉장히 엄청나게 아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죠. 물론 투자로 불린 것도 있지만 어쨌든 150만원이 증발한 거는 굉장히 뼈가 아파요. 장기 투자를 마음먹은 이상 저도 이런 거 최대한 흔들리지 않아야 되지만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상상을 해보는데요. 고점에서 매도하고 지금 가격에 다시 주었으면은 150만원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고점에서 예술적인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한들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알고도 먹지 말아야 하는 수익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매라는 게 손익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습관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매를 너무 자주 하는 습관이 배이면 운용 자산 규모가 커지고 나서 그리고 정확한 매매를 하지 못할 때마다 항상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마다 놓치고 보내주는 수익들이 150만원을 훨씬 뛰어넘게 될 것인데 그게 살면서 저는 다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매매가 단순히 손익을 결정짓는 게 아니라 습관도 형성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앞으로 조금 더 장기 투자할 때 큰 돈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주식을 하면 돈을 벌잖아요. 이러면은 도파민이 이렇게 머리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게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면요 도박에 중독되고 잘못된 습관이 학습되면서 투자를 하려고 들어왔으면서 나중에 투기하는 것도 한순간에 이루어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월급이 들어오면요 일단 매수할 돈을 따로 빼놔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생활비로 하고 그 빼놓은 투자금으로 최대한 빨리 매수를 하는 편인데 사놓고 이제 최대한 거리를 두는 거죠. 물론 계좌는 계속 보고 있지만 매매 횟수는 이렇게 줄여야지.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심리 중에 투기적인 심리 분명히 있어요. 높은 수익률 보면 당연히 눈 돌아가고 이 투기심이 저도 있다는 거를 증명하는 종목이 하나 껴있는데 제가 가진 테슬라라는 종목이 바로 그 증거예요. 저는 분명히 이 주식이 과열되어 있다 버블이 껴있다는 거를 분명히 알고 있었거든요. 알면서도 들어간 거예요. 더 오를 거라고 누군가가 내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사줄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한 거예요. 물론 장기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거를 단타 혹은 뭐 짧게 이득 보고 뭐 빠지려고 그러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 나중 가면 이게 충분히 오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지금 가격도 싸게 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매수를 한 거거든요.
테슬라가 제시하는 비전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주가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한 주에 월급을 넘어버리기까지 하니까 매수할 때 전혀 대처할 수 없는 여유 자금이 생기지 않는 수준이 되니까 매수를 안 했어요. 아니 테슬라 한 주 샀는데 나머지 뭐 돈이 없어 나머지가. 그러면은 뭐 떨어져 있는 걸 살 수도 없고 다른 종목이 오르는 걸로 테슬라가 하락하는 거를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상태도 안 될 거고요. 그런데 액면 분할 소식이 있었고 월급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되면서 그동안 모아온 전체 자산 중 고작 7%밖에 차지하지 않는 비중으로 테슬라를 매수를 하게 됐고요. 전체 자산 중에 7% 정도의 하이 리스크 주식이 들어가 있는 거는 그렇게 뭐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좀 하는 그런 저만의 계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테슬라가 10%까지 올라갔었지만 애초에 장기 투자를 작정하고 매수했기 때문에 이거를 매도를 안 하고 그냥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폭락장 시작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13%까지 떨어져 있는 꼴을 보게 된 거고요. 그것도 정말 웃긴 게 매수한 지 하루 다음 날이었을까요? 유상증자 소식을 일론 머스크가 발표하면서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고요. 분명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이 유상증자를 통해서 투자 확대를 꽤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가 봐도 13.57% 하락은 매수 지점을 잘못 짚은 거죠. 유상증자 소식을 제가 언제 할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품이 껴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은 매수할 때부터 감수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고요. 전체 자산 중 이 정도 손실은 정말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뭐 현금 14만원 정도면 사회초년생한테 정말 큰 돈이거든요. 누군가의 월급의 거의 10%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저도 투기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다소 인정하는 편이고 그래도 리스크 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폭락을 보면서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대출해서 몰빵하는 짓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정신이 못 버텨서 한강 가겠죠. 갖고 있는 자산이 저런 속도로 줄어드는데 대출까지 하셨으면 이거 손절 안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떨어질지 모르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감수하기에 온전히 내 돈도 아니고 솔직히 더 잃기 전에 내려놓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죠. 사실 이 정도의 기울기로 낙하는 모습은 저도 2월에서 3월 이후에 좀 오랜만이긴 해요. 그 당시에는 매수하기만 하면 다음날 뭐 마이너스 7% 우습게 나와 있었고요. 주식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는 굉장히 공포를 느꼈었죠. 주식이 엄청 떨어지네 하면서. 근데 넘쳐나는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저 같은 한 달도 안 된 사람들은 거의 홀짝에 가까운 매매로 시드를 불려보겠다고 하는 게 전부였어요. 물론 그런 방법이 벌 때는 왕창 벌게 해주지만은 결국 한번 삐끗하는 걸로 인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등 꾸준한 수익을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제가 세운 원칙이 장기 투자였고 실제로 한 달 넘게 갖고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들고 있는 제 자신을 좀 칭찬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대견하게도 보지만 갈 길이 멀다고도 느끼고 있습니다. 7월 25일 업로드한 미국 주식 176일차의 동영상 썸네일인데요. 이건 이때 저는 왜 60만원이 증발했을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내한 결과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었고요. 이번 150만원이 증발한 것도 이때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종의 인생에 있어서 시험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인내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도록 버티겠습니다. 폭락하는 시장에서 불안한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제가 24살밖에 되지 않아서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경험 많고 풍부한 지식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연장자분들보다 뛰어난 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저는 숫자를 참고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철저한 계산을 갖고 투자하지는 않아요.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철저한 계산으로도 투자를 해보고 싶기는 하지만 지금 저는 군 시절부터 철학책 독서로 익힌 그런 사고 방식에 근거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때 배운 게 본질 자체를 바라보고 왜?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그런 사고 방식을 배웠어요.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을 때 스스로 내놓은 답은 기술과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고 이것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교환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이 더 많은 잉여 생산물을 만들 수 있도록 기여한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욕구가 내재되어 있는 한 반복되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팽창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인간 세상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자본주의의 본질을 믿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결국 폭락이 있다고 해도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것 같은 그런 생산 수단을 선점하고 그 지분을 차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다면 팽창하는 자본주의 본질에 따라서 내 자본 또한 복리로 팽창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채널에서는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24살이 정말 그게 맞는지 직접 하나하나 검증해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번에 폭락하는 모습을 또 보면서 든 생각들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남겨봤는데,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이 시대는 자본주의가 가장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는 경제체제로서 살아남았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급격한 팽창에 의해 좀 수축했을 뿐이고 다시 팽창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저는 더 이상 현금이 없지만 지켜보다가 이 폭락을 기회로 삼으실 수 있는 분들은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수의 자수성가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두 성투하세요. 안녕.